네,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댐 문제입니다. 댐 문제에 압력이 대기압 더하기 로 G 이쪽을 Z라고 하면 로 G Z로 표현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게이지 프레셔를 이용하면 두 문제를 똑같이 게이지 프레셔는 로지 Z만큼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압력이 바뀔 때 이 압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총 힘을 총 힘은 이 압력을 다 적분하면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센트로이드 지점에 즉 작용하는 요 단면의 중앙점에 그죠? 예를 들어 사각형 단면이면 딱 중앙이 되겠죠. 그죠? 중앙에서의 압력 값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뭐 이 문제 같으면 2분의 h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제 같으면 로 g 2분의 h a 이렇게 합력을 구할 수 있고, 그죠? 또 이 힘이 어느 대표되는 한 점에 작용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점을 우리가 Z로 표현하면 ZCP 또는 뭐 HCP 또 HP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 점을 압력 중심,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이라고 해서 이 압력 중심은 기하학적 중심이 아니고 그 기하학적 중심 CG점에 비해서 아래쪽에 있었죠. 그죠? 그 압력의 중심은 결국 우리가 이 점 어느 기준점을 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모멘트 요소를 다 적분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FZCP 압력 중심점 곱하기 리절 합력하고 A점에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 구하는 거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큰 판이 있는데 여기에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흙이 반듯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흙의 밀도는 똑같을 거니까, 그죠?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을 겁니다. 정력학 문제에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힘으로 대체했을 때 어느 점에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됐습니까? 3분의 2 지점에 작용하는 이 길이 L의 3분의 2 지점에 작용하되 이 힘은 요 평균값, 그죠? 평균값은 요 중앙의 값이겠죠. 그 값 곱하기 면적만큼, 그죠? 에버리지 압력 곱하기 어, L 면적만큼, 그죠? 2차원이니까 길이가 되겠죠. 이만큼이 작용하는 거와 동일한 문제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뭐 개념은 간단 명료한데, 그죠? 이걸 문제로 풀려면 이제 세터가 뭐 H, Y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되고, 여기 이제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이 위에 있는 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공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버티컬 폴스는 이 위쪽에 물의 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소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어떤 요소의 힘의 균형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임의의 어떤 물 안에 잠겨 있는 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힘의 균형을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 면에 작용하는 이 수압으로 인해서 실린더의 요 면에 작용하는 놈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죠? 요만큼을 딱 떼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요 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젝션 되는 요 면을 생각할 수 있고, 즉 그래서 이 실린더가 물에 작용하는 힘하고 이 물이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요소를 나눴을 때 이쪽에는 fx가 작용할 거고, 요 바닥면은 또 이 물에 vertical y 방향의 힘을 작용하게 될 겁니다. 또 물 자체가 무게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여기는 FH가 될 테고 여기에는 F 버티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5개의 힘이죠. 그죠? 이 5개의 힘의 균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FX를 구할 수 있고 FY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무게도 부피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럼 FH, F 버티컬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생소하더라도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력학적 지식이죠. 그죠? 정력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으로 뭐 요건 간단하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부력이죠. buoyancy. 부력입니다. 이 부력은 어떤 얘기와 똑같냐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이렇게 여기에 차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풍선 안에 그냥 공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풍선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 풍선은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왜?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요 윗면과 요 아랫면에 압력차만큼이 이 물의 무게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의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윗면의 압력하고 아랫면의 압력이 상쇄가 되려면 무게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물이 없고 그냥 공기가 서로 밀도가 다른 놈이 있으면 결국 그 차이만큼 위쪽으로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압력이 높고, 그죠? 또 위쪽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 무게가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저놈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뜨게 되는 힘은 결국 뭐냐면 이 빈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로 G 볼륨만큼이 결국 부력의 크기가 될 것이죠. 그런 개념을 자, a body submerged in a fluid, 즉 유체 안에 잠겨 있는 어떤 body는 뭔가 힘을 겪는데 a vertical buoyancy, 수직 방향으로 부력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 부력의 크기가 뭐냐면 이 어떤 바디가 차지하는 물의 무게에 해당되는 양만큼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뜨려면 결과적으로 바디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죠. 풍선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저 풍선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있다. 물의 밀도보다 훨씬 큰 놈이 들어있다. 그 하면 깔아앉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압력차보다도 압력차를 보상해주는 기준이 저기에 물이 있다면, 유체가 있다면 그 유체의 힘만큼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그러면 이놈이 힘의 균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힘의 균형은 뭐냐면 부력의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력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부피의 중심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무게의 중심, center of gravity. 예를 들어 요 밑에 어떤 이 안이 그냥 풍선입니다. 유체 안에 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물 안에 공기가 있고 이 풍선 안에 이쪽에 쇳덩어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쇳덩어리가 없다면
부력의 중심, 부피의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그저 위아래로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면 여기에 내가 어떤 회전력을 임의로 손으로 살짝 돌렸을 때, 그죠? 복원하려는 힘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무게의 중심이 부력의 중심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이놈은 돌리려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유 얘를 이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웨이트가 높이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부력의 중심은 이 남아있는 공기 위치에 중심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부피의 차이만큼 부력이 발생하겠죠. 근데 웨이트가 이 공기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은 이 웨이트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겠죠. 그죠? 중심점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 G점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모멘트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즉 얘가 이렇게 내가 돌려서 자세가 이래 됐을 때 다시 복원하려는 restoring 모멘트, 이게 복원 restore 한다는 거죠. 복원 모멘트가 되겠죠. 그죠? 복원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 안에 넣으면 오뚜기처럼, 그죠?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멈추겠죠. 뉴트럴 점으로 평형을 이루는 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 웨이트가 위쪽에 이렇게 있다면 그 반대의 일이 생기겠죠. 그죠? 이놈은 이 자세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든 이 위치로 스테이블한 이 위치로 가게 될 겁니다. 약간의 기울어짐만 발생해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unstable이라고 하고 이걸 stable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rotational stability, 회전의 안전, stability니까 안정성이죠. 스테이블한 겁니다. 안정하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게중심과 부력의 중심, 그 둘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걸 알고 있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운동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복원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운동이 스테이블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항공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예를 들어 조종사가 스틱을 당겨 가지고 기술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었는데, 그죠? 만약에 외부에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기술을 더 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얘는 계속 머리가 들리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이건 불안정한 겁니다. 근데 기술을 내가 조종사가 딱 들었는데 주변에서 작용하는 공기가 이 항공기 기술을 낮추는 방향으로 회전 모멘트를 발생시키면 이놈은 안정한 놈이 되겠죠. 대신 조종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이와 같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모멘트가 발생할 때 이놈을 이제 회전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정해야 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서 이제 가장 취약한 모드가 뭐냐면 측풍이 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다리 같은 거 건널 때 보면 측풍주의 이런 경보판이 있죠. 그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동차가 안전해 보여도 어떤 특정한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이 자동차가 옆으로 뒤집어지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곡선 주로를 이래 달리면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원심력이 작용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근데 복원력이 만약 없는 상태가 됐다. 측풍이 불어가지고. 그래 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조심해라는 게 아닙니다. 측풍을. 요런 회전 안정성과
측풍이 자동차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동차나 뭐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결과적으로 이 모멘트에 의해 어떤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스테이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무거운 뭔가를 싣게 됩니다. 그게 배로 치자면 평형수죠. 그죠? 배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아래쪽에 이렇게 큰 관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죠? 여기에 물을 어, 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이상 요 안에 차 있어야 얘가 복원력이 생기기 때문에 평형수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저 평형수가 얼마나 잘 적정량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요 밑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식입니다. 이 식이 을 조금 더 정리하면 그레디언트 P, 즉 압력의 9배 더하기 rho G K 벡터는 이놈의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놈은 rho A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식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델타 P는 rho A 더하기 rho G K. 자, 중력은 한쪽 방향인데 가속도는 XYZ 어디로든 작용할 수 있죠. 그죠? 자, 어떤 유체가 가속도 A로 어떤 요소가 이래 있을 때, 어떤 유체 요소가 있을 때 이쪽으로 가속도 A가 작용하고 있고 중력이 G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합벡터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 합벡터가 요만큼을 나타내죠. 이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P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P가 뭡니까? 압력의 변화하는 방향이죠. 즉 이쪽 방향으로 압력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디언트니까 압력이 일정한 선이 이런 방향으로 압력이 일정한 라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유체 요소가 있는데 이 유체 요소는 dx, dy, dz로 이게 맞나? 그렇죠. xyz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요소에 중력이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력이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뭐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델타 Z에 대해서 요 위쪽 면은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2분의 1 델타 Z가 될 테고, 요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Z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랫면엔 압력 빼기 델타 P인데 이 델타 P라는 양이 뭡니까? 그레디언트 라운드 P 라운드 Z 기울기죠. 기울기 곱하기 2분의 델타 Z 하면 델타 P가 되겠지. 그죠? 자, 그만큼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면의 면적이 뭡니까? dx 곱하기 dy죠. 그죠? 즉 압력에 의해서 아래쪽에는 요만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위쪽에는 반대로 자, 라운드 P 라운드 Z. 자, 이게 이 자체의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압력이 변화하는 곳의 기울기에다가
길이를 곱하게 되면 델타 P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쪽은 이만큼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dx, dy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체 요소에 대해서 자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의 결과로 가속도가 발생하는 게 F는 ma죠. 그럼 이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 자 이 요소에 작용하는 net force 자 중력이 아니고 이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요소는 아랫면의 힘 그리고 윗면의 힘. 근데 부호는 반대죠. 아랫면에서는 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 윗면에서도 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필요 없는 거 PP 없애고 2분의 DZ, 2분의 DZ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Z 방향으로 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Z, dx, dy, dz로 표현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꼭 Z 방향뿐만 아니고 X 방향, Y 방향으로도 똑같은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X방향 힘, Y방향 힘, Z방향 힘, 압력이 왜냐하면 이 요소 모든 곳에 압력이 작용하니까 그죠? 중앙의 압력은 P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이걸 합쳐서 써보면 이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놈이 수학적으로 보면 압력의 그레디언트죠. 그죠? 자, 각 방향으로의 기울기, 압력의 변화량 9배, 우리는 9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레디언트. 이건 우리말로 9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레디언트, 기울기란 얘기입니다. 기울기인데 각 방향의 기울기를 몽땅 다 하나의 벡터로 나타낸 양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 이 유체 요소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바디 폴스는 요소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에 의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 중력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G K가 가속도가 될 테고 mg인데 저 유체 요소의 작은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저 작은 요소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죠? 그 밀도는 로로 주어져 있고 부피는 dx, dy, dz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바디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서피스, 표면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이 합쳐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을 같이 써보면 이 식과 같고 그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로지 K 벡터 dx, dy, dz가 되고 요 놈이 결과적으로 어떤 가속도를 만드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압력의 9배 그리고 중력 가속도 두 개의 힘이 어떻게 자 압력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는 이 중력과 가속도의 조합이 되겠죠. 그죠? 만약 가속도가 0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게 뭡니까? 자, 압력이 0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가 로 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레디언트 벡터 K밖에 없으니까 그죠? XY 방향으로 기울긴 0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라운드 Z, 라운드 P 밖에 남는 게 없고 이게 마이너스 로 G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한 것은 우리가 유체가 어떤 가속도를 갖고 있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경우고 중력만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우리가 어떤 배웠던 부분의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유체 요소가에 힘이 작용하거나 어떤 이유로 가속도가 있다고 하면 그 힘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여기에 보면 유조선 문제인데 유조선이 어떤 가속도 A로 가속을 하고 있다. 그 어떤 특정한 가 A로 가속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가속을 하고 있으면 요 유조선 안에 있는 기름이 뒤로 밀려나고 감속을 하면 앞으로 밀려나죠. 이건 우리가 그냥 컵 들고 움직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컵에 물을 한 3분의 2 정도 넣고, 그죠? 내가 등속도로 쫙 움직이면 물 표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물 표면의 방향은 중력의 수직한 방향이죠. 그죠? 물 표면은 항상 중력 방향의 수직한 방향이죠. 그죠? 맞습니까? 왜냐면 요 위쪽에 압력이 공기의 대기압과 모든 곳에서 압력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런 면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면과 여기 P1과 P2라고 했을 때 P1이 P2보다 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압력이 같은 높이인데도 압력이 커지니까, 그죠? 누름이 생기니까, 그죠? 기울어지겠죠? 그래야 이 위쪽에 공기에 어떤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평행한 상태로 놓여 있다. 그러면 얘는 중력 방향의 평행한 방향이 될 겁니다. 우린 직관적으로 물이 평행한 방향을 보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물이 등속도 운동을 하면 이 바닥면과 평행한 방향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앞쪽으로 탁 넘치죠? 그죠? 왜 그렇게 될까요? 물의 표면은 항상 압력이 일정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쪽은 대기압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대기압으로 이 바깥쪽이 모두 같으니까 이 물 표면도 대기압으로 일정한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델타 P 플러스 로 GK가 로 A 이렇게 썼을 때, 자, 압력이 일정한 곳에서는 그레디언트 P가 0이죠.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공간상으로 그 방향으로, 즉 이 면을 따라서 압력이 일정하면 여기에서는 이쪽 면 방향으로는 압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관계식에 따라서 압력이 일정한 선이 여기라면 요 라인이 일정하다면 힘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중력은 요 방향인데 힘이 요렇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로 이쪽에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와 같겠죠. 그죠? 근데 부호의 방향을 생각하면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가속도가 이래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둘 합벡터 방향으로,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은 무슨 선이 됩니까? 등압선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등압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압력이 바뀌지 않는 선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반대로 갑자기 멈췄다 라고 하면 면의 방향이 앞쪽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물의 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한도를 넘으면 물이 넘쳐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문제는 그냥 기하학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렇게 찾아보면 자, 어떤 직선 운동을 컨테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방향의 가속도는 0이 아니고 YZ는 0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직선 주로를 움직이고 있고 이놈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부터 자, 그레디언트 요 관계식을 다시 써보면 그레디언트 P는 어떻게 됩니까? 그레디언트 P는 로 G K 마이너스 로 A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빼먹었네. 여기서 이 관계식에 따라서 자 X방향 자 이 K 중력은 아래쪽 K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Z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P라는 놈은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Z, 라운드 P라는 성분을 이렇게 세 개로 갖고 있으니까 각각을 써보면 이 중에서 로 A 벡터에서 가속도가 살아있는 놈은 X 방향이고 그죠? 이놈은 마이너스 로 AX가 되겠고 지금 Y 방향, 즉 옆면 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가 0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라운드 P, 라운드 Z는 근데 K 방향은 우리가 요 위쪽을 그죠? 저 하늘을 향하는 방향을 그 파지티브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것이죠. 로G 마이너스 로G 뭐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관계식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면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total differential, 전미분 이런 걸 배웠죠.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놈이 압력이라는 놈이 XYZ의 함수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dP라는 놈은 라운드 X, 라운드 P 곱하기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dy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 dz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여러분 공업 수학할 때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일기 미분 방정식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풀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면에서 압력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압력의 작은 변화량이라는 것은 X방향으로 요만큼 변화량. 자, 요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P, 라운드 X, dx, 라운드 P, 라운드 Z, dz. 이렇게 해서 압력의 변화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떤 두 지점, 공간상에 있는 이 물에 해당되는 2번 지점과 1번 지점 간의 압력 차이는 X방향으로의 차이, Z방향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얼만큼 기울어졌는지 저 면 위에서는 뭐가 성립합니까? dp가 0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dp가 0이니까 마이너스 로 ax dx 마이너스 로 g dz 요 식에서부터 결과적으로 dx분의 dz가 요 면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게 어떤 양이 됩니까? dx dz니까 마이너스 g분의 ax가 되는 것이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g분의 ax인 우리 즉 압력의 변화가 없는 위치의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면이 기울어진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유표면, 즉 물의 표면에서는 압력이 같다.
원리를 이용해서, 즉 이놈이 0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높이의 차이를 x의 차이, 즉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x 차이가 있으면 그 높이의 차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뭐 이건 이제 뭐 문제를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가속도와 뭐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가속도, 중력도 일종의 가속도죠. 힘이죠. 그죠? 근데 중력은 왼쪽에 있는 항이 되고 가속도는 오른쪽이죠. F는 MA에서. 시그마 F에 포함되는 게 중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속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시그마 F의 유체 요소 입장에서 보면 압력의 차이도 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죠. 그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압력의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직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가속도가 발생한다.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유체 입장에서 보면, 자, 유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에서 어떤 각 지점의 압력의 차이가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그죠? 압력의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유체 흐름에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곡선 운동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생겨서 곡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체 입자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이 속도의 분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그 속도의 분포에 결국 가속도라는 가속도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압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체역학 해석할 때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유체를 우리가 처음 이해할 때 이 압력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원통이 있고 거의 중심축에 대해서 어떤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시키면, 그죠? 이것도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집에 컵에 물 부은 다음에, 그죠? 회전을 한번 쫙 시켜 보시죠. 또는 그죠? 막대를 넣고, 그죠? 여러분들 맥주잔에 그 회오리 만들 때 많이 하죠. 그죠? 막대를 넣고 막 세게 저으면 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동이 회전을 함으로써 바깥쪽으로 어떤 원심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압력 분포도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XYZ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Cylindrical Coordinate, R, 세타, Z 이걸 이용을 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결과적으로 그레디언트 P라는 놈을 각 방향의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라운드 P, 라운드 R, 라운드 P, 라운드 세타, 라운드 P, 라운드 Z.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라운드 P, 라운드 R이 결국에는 가속도의 작용 방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R 방향, 즉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죠? AR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유체 입자는 저만큼이 받지만 그놈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구심력이 그 유체 입자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속도만큼 우리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놈은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모든 세타 위치에서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세타 방향과 위아래 방향의 가속도는 지금 여기 이것도 잘못 썼네요. 그죠? A 세타가 0이고, 그죠? AZ는 뭐가 됩니까? 로지 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운드 P, 라운드 R은 로 R 오메가 제곱이 되고 라운드 P, 라운드 Z는 마이너스 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장과 같이 전미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dP라는 것은 라운드 P, 라운드 R, dR 더하기 라운드 P, 라운드 Z, d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리 서피스의 곡선을 얻을 때 뭘 하면 됩니까? dP가 0인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프리 서피스에서 압력이 일정하니까 변화량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해보면 여기 dr분의 dz는 어떻게 됩니까? g분의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등압선, 이걸 아이소바라고 부르고, 이 등압선 위에서 dp가 0이니까 우리는 이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r로 미분한 놈에 r이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z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건 2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더하기 c1이 될 겁니다. 이 c1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r이 0인 곳에서 높이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r이 0일 때 높이,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이용해서 C1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애초에 주어져 있던 관계식, 그 관계를 이용해 보면 우리가 요 Z 서피스, 프리 서피스의 위치를 이와 같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요 위의 식으로 보자면 2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더하기 h0, 그죠? 마이너스 4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C1이라는 놈이, 그죠? 이거 뭐 가지고 구했을까요? 당연히 각속도가 커지면, 그죠? 각속도가 커지면 이 위치가 점점 더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차 있는 물의 부피는 어느 경우든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 C1이라는 변수를 찾으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책에 유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Z의 좌표, 즉 이 프리 서피스, 물 표면의 방정식은 R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제 문제나 숙제 문제 같은 경우엔 이 물컵의 높이가 뭐 A라고 했을 때 이 물컵에 물이 넘칠 때 뭐 각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점점 이 각속도가 커질수록 물이 바깥쪽으로 이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2g분의 오메가 제곱이 기울기에 해당되니까, 그죠? 이게 커져서 어느 순간 이 끝점이, 그죠? 이 위를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넘치니까 그 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 문제마다 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요 원리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압력이 여기에서 자, 이 문제에서 압력이 가장 큰 곳은 어딜까요? 자, 요 표면, 자, 물이 주어져 있는 요 라인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물 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의 압력은 대기압일 겁니다. 근데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죠?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에 이렇게 오고 여기는 압력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왔다가 여기 가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에 압력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죠? 양 끝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이리 꼬우고 저리 꼬우고 한 것들이 예제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뭐 어떤 두 지점 P, DP라는 놈이 P2-P1이 되니까 그죠? 우리가 임의의 어떤 점 마이너스 P0, P0는 어딥니까? 요 표면의 압력이죠. P0, 그죠? 요 두 관계를 이용해서 압력과 특정 위치 Z랑 R 제곱의 위치의 함수로 압력 분포를 쭉 다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R이 0일 때 이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에 적용해서 예제라든지 이런 거 풀 때 되니까 한번 다 유도를 해보고 이건 문제마다 관계식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유도해서 우리가 뭐 외우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문제에 적합하게 관계식을 이 원래 우리 배웠던 P 플러스 로지 K가 로 A 벡터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룬 기본적으로 이게 뭐 컨테이너 문제든 뭐 얘가 도는 문제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압력의 변화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등고선 한번 일기도 요즘에 이런 것들은 등고선으로는 잘 안 나오던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고기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기압이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 그죠? 여기에 저기압이 뭐 있습니다. 뭐 저기압이 뭐 이렇게 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뭡니까? 이 선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소바 또는 등압선입니다. 즉 압력이 일정한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이 태풍의 중심에 대해서 이 등압선을 그리면 태풍의 중심 압력이 매우 낮은 곳이죠. 압력이 일정한 선이고, 그죠? 자, 그럼 이 원리에 따라서 유체역학에 압력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지 않는다면, 이 압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유체에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바람으로 치자면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 방향으로 압력이 이렇게 불어가겠죠. 그리고 그 불어가는 방향은 이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 수직한 방향, 또 여기로 치면 또 수직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바람이 뭐 이런 식으로 불어간다는 게 되겠죠. 또 여기로 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수직한 방향. 수직한 방향. 요 평면이니까 요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일기도 같은 데서 이 아이소바 즉 압력이 등압선 즉 압력이 일정한 방향으로는 유동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고 압력이 차이가 발생하는 즉 구배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유동의 가속도가 발생한다. 그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엔 흐름이 그쪽으로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몇 가지 예제로 이걸 다뤄본 것이고요. 2장의 내용은 이걸로 끝났고 요 뒤쪽에 이제 관성 모멘트 여러분들이 이 정력학 책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자, X축에 대해서 Y 어떤 요소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양이 되고 IY는 면적 요소가 X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놈이고 이건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R로 즉 거리 원점을 기준으로 한 거리 이게 이제 회전 운동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폴라 모멘트, 극좌표에서의 모멘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IX와 IY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얘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면적 요소 또는 질량 요소를 우리가 어떤 특정 위치에 하나의 값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놈과 같으냐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radius of gyration 그죠? 자유로 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계산하는 이 면에 대한 적분은 결과적으로 이중적분을 하는 것인데 이중적분을 뭐 편하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앞에 했듯이 parallel axis 즉 무게중심점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옮겼죠 그죠? 관성 모멘트를 그거 할 때 이렇게 그 거리 곱하기 면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슬라이드에 쭉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2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배운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죠 그죠? 중력이 멈춰있는 유체에 대해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어떤 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압력 분포, 쭉 길이에 따라서 바뀌는 압력 분포를 적분하면 힘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점을 우리가 하나의 작용점으로 생각할 때 그 점을 Center of Pressure, 압력 중심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좀 운동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유체 요소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고 움직일 때 그러면 중력이 만약 작용하고 있다면 그 가속도와 중력의 합벡터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에 있는 예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